토요일 오전 6시 윤혜진은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다. 창밖으로 여명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 거실을 가로질러 작은 부엌으로 향했다. 남편 도현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요즘 회사 일로 지쳐 있었다. 혜진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다. 그녀의 카페라운 부르는 집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었다. 도시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길 모퉁이에 자리한 작은 공간이었다. 간판은 색이 발해 있었지만 혜진은 그 소박함이 좋았다. 문을 열자 익숙한 커피 원두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혜진은 에스프레소 머신의 스위치를 켜고 하루를 시작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돈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이 모든 동작이 그녀에게는 명상 같았다. 아침 7시 첫 손님이 들어왔다. 동네 할머니였다.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혜진은 능숙하게 커피를 내렸다. 할머니는 창가 자리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이런 평화로운 아침이 혜진은 좋았다. 화려하지 않아도 조용히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게 해주는 일.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다. 8시쯤 딸 세나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교복 차림에 가방을 어깨에 맨 채였다. 엄마, 아침 안 먹고 왔어? 빵 하나 먹을게. 학교 가기 전에. 혜진은 크루아상과 따뜻한 우유를 내왔다. 세나는 한 입 베어 물며 엄마를 풀어봤다. 엄마, 오늘도 그 청바지 입고 나온 거야? 혜진은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봤다. 연청색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 그 위에 걸친 낡은 카디건.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차림이었다. 편한 게 좋아. 손님이 날 보러 오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좀 엄마 아빠 회사 부인들은 다 명품으로 도배했다던데. 엄마만 이상해. 혜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그분들이 행복할까? 세나는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엄마의 그 담담한 표정 앞에서는 늘 그랬다. 세나는 빵을 마저 먹고 가방을 들었다. 학교 다녀올게. 조심히 가. 문이 닫히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오전 10시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다. 혜진은 카운터에 앉아 정보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우체부가 문을 두드렸다. 등기 우편이요. 혜진은 서명을 하고 두툼한 흰색 봉투를 받았다. 무게감이 느껴졌다. 봉투 표면에는 금박으로 화려한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다. 유리빛 라운지에서 열리는 성공한 동창 모임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발신인 이름을 보는 순간 혜진의 손이 굳었다. 최나리. 25년 전 고등학교 시절. 그 이름은 혜진에게 악몽 같은 기억이었다. 나리는 반에서 가장 화려했다. 예쁘고 부유하고 인기 많았다. 그리고 혜진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었다. 혜진은 원래 경상도 시골 출신이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후 가족은 서울로 이사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전학 첫날부터 혜진의 사투리는 놀림감이 되었다. 야, 얘 말투 좀 들어봐. 촌스러워 죽겠네. 나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복도에서, 급식실에서, 화장실에서. 그녀는 혜진을 시골 촌년이라 불렀다. 친구들도 따라 웃었다. 혜진은 점점 말수가 줄었다. 표준어를 연습했고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다. 졸업 후 혜진은 그들과 완전히 연을 끊었다. 동창회 연락도 차단했다. 그런데 지금 25년 만에 초대장이 왔다. 혜진은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고급 용지에 인쇄된 카드가 들어있었다. 성공한 우리의 모임 유리빛 라운지에서. 오랜 친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방. 일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 장소 강남 센트럴타워 38층 유리빛 라운지. 드레스코드 세미 포멀. 혜진은 카드를 내려놓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였다. 왜 갑자기 나리가 자신을 초대한 걸까? 25년 동안 아무 연락도 없다가. 그날 저녁 혜진은 남편 도현에게 초대장을 보여줬다. 이거 봐. 도현은 안경을 쓰고 카드를 읽었다. 유리빛 라운지? 여기 우리 회사 건물인데. 혜진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강남 센트럴타워. 우리 회사가 지난해 인수한 빌딩이야. 최상층의 VIP 라운지를 만들었는데 외부 행사도 대관한다고 들었어. 혜진은 숨이 막혔다. 남편 회사가 운영하는 건물. 그곳에서 나리가 모임을 여는 것이었다. 행사 주최자가 누구래? 패션 관련 인플루언서라던데 이름이 뭐였더라? 최나리? 혜진의 손에서 초대장이 떨어졌다. 도연이 황급히 물었다.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고등학교 동창이야. 날 괴롭혔던. 도연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혜진의 손을 잡았다. 그럼 안 가도 돼. 괜히 불편할 필요 없어. 하지만 혜진은 초대장을 다시 집어들었다. 25년 전 자신은 도망쳤다. 숨었다. 이제는 달랐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자신만의 자리가 있었다.
아니, 갈 거야. 정말? 응. 이번엔 도망치고 싶지 않아. 밤늦게 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초대장은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금박 글씨가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났다. 25년의 시간. 그 시간 동안 나리는 무엇을 했을까? 성공했다고 했다. 화려한 라운지에서 모임을 연다고 했다. 그렇다면 자신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장. 명품도 SNS 팔로워도 없는. 하지만 혜진은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진짜 소중한 것들이 있었다. 매일 아침 카페에서 맞이하는 손님들의 미소, 딸의 투정, 남편의 따뜻한 손길. 혜진은 눈을 감았다. 토요일 밤 유리빛 라운지. 그곳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당히 맞서기로 했다. 진짜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해시태그 챕터 2. 과거의 그림자. 월요일 아침 혜진은 카페 뒷방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속에서 발견한 고등학교 졸업 사진첩이었다. 표지가 낡아 있었다. 펼치자마자 그때 그 얼굴들이 나타났다. 교복을 입은 18살의 자신. 어색하게 웃고 있는 표정. 그 옆에는 최나리가 있었다. 화려한 머리, 자신감 넘치는 미소. 사진 속 나리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보였다. 혜진은 페이지를 넘겼다. 수학여행 사진, 체육대회 사진, 축제 사진. 그 어디에도 혜진은 중심에 있지 않았다. 늘 구석의 뒤편에 프레임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다. 급식실 사진이었다. 나리와 그 친구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웃고 있었고 저 멀리 혼자 밥을 먹는 혜진의 뒷모습이 보였다. 시골 촌녀는 혼자 먹는 게 어울려. 나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혜진은 사진첩을 덮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25년이 지났는데도 그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다. 그날 오후 남편 도현이 회사에서 돌아왔다. 그는 서재에 들어가더니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혜진을 불렀다. 여보, 이것 좀 봐. 혜진이 다가가자 도현은 태블릿을 건넸다. 화면에는 화려한 SNS 프로필이 떠 있었다. 최나리의 인스타그램이었다. 팔로워 30만. 매일 업로드되는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사진들. 나리는 패션 에디터이자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로 소개되어 있었다. 최근 게시물에는 유리빛 라운지 오픈 기념 파티 홍보가 올라와 있었다. 샴페인 잔을 든 나리의 사진과 함께 화려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성공한 여자들의 모임. 진짜 품격을 아는 이들만 초대합니다. 혜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진짜 품격. 그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내 동창이야.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날 괴롭혔던. 그런 사람이 우리 건물에서 행사를 연다니. 도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고액 대관료를 내는 고객이었다. 하지만 그가 사랑하는 아내를 괴롭힌 사람이기도 했다. 취소시킬까? 내가 말해서.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어차피 나도 가기로 했잖아. 하지만 도연 씨, 나 이제 숨고 싶지 않아. 25년 동안 충분히 숨었어. 도연은 혜진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존경이 담겨 있었다. 화요일 저녁 혜진은 옷장 앞에 서 있었다. 토요일 행사까지 나흘 남았다. 드레스 코드는 세미 포멀이라고 했다. 옷장을 열자 수수한 옷들이 가득했다. 린넨 원피스면 블라우스, 편안한 바지들. 명품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결혼 후 도연이 몇 번 명품 가방을 선물하려 했지만 혜진은 매번 거절했다. 그 돈으로 카페 테이블 하나 더 사는 게 나아. 그것이 혜진의 철학이었다. 화려함보다 실용, 과시보다 실소. 하지만 이번만큼은 고민이 됐다. 나리와 그 친구들은 분명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올 것이었다. 자신만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엄마, 뭐 하세요? 딸 세나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토요일에 입을 옷 고르는 중이야. 세나는 옷장을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엄마, 솔직히 이 옷들로는 좀 촌스럽지?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는 예쁜데 옷이 안 받쳐주는 것 같아. 혜진은 웃었다. 딸의 걱정 어린 표정이 귀여웠다. 괜찮아. 나는 이게 편해. 그래도 이번엔 좀 신경 써봐요. 아빠한테 부탁해서 새 옷 사요. 혜진은 세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세나야,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야. 사람이 옷을 만드는 거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크면 알게 될 거야. 수요일 오전 혜진은 카페에서 단골 손님 이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안 좋네요. 무슨 걱정 있어요?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할머니,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다시 만나야 해요. 25년 만에.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었나 보네. 네. 그땐 정말 학교 가는 게 지옥 같았어요. 이 할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혜진을 바라봤다.
근데 사장님 지금 행복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행복해요. 그럼 됐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사장님이 행복하면 이긴 거예요. 그 말에 혜진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할머니의 단순하지만 진실한 위로가 마음에 스며들었다. 목요일 밤 혜진은 침실에서 남편과 나란히 누워 있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정말 괜찮아? 내가 같이 가줄까? 아니, 혼자 갈게.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그 사람들이 또. 혜진은 도연의 말을 가로막았다. 도연 씨, 나 이제 달라졌어. 예전에 그 소심한 전학생이 아니야. 알아.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나도 알아. 그때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나에겐 당신이 있고 세나가 있고 내 카페가 있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도연은 혜진을 꼭 안았다.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멋진 사람이야. 금요일 오후 혜진은 결국 옷장에서 크림색 린넨 원피스를 꺼냈다. 수수하지만 단정한 디자인이었다. 명품은 아니지만 혜진이 가장 좋아하는 옷이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어봤다. 화려하지 않았다. 반짝이는 장식도 브랜드 로고도 없었다. 하지만 혜진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다. 엄마, 그거 입고 가려고요? 세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응. 진짜요? 다른 사람들은 분명 명품으로 떡칠하고 올 텐데. 혜진은 딸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세나야, 엄마가 하나 알려줄게. 진짜 아름다움은 가격표에 있지 않아. 여기에 있어. 혜진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마음이요? 그래. 마음. 그날 밤 혜진은 초대장을 다시 꺼내봤다. 유리빛 라운지. 유리처럼 투명하고 화려한 공간. 그곳에서 나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고 싶은 걸까? 아니면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싶은 걸까? 혜진은 초대장을 접어 가방에 넣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다. 그리고 혜진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당당히 맞설 것이다.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해시태그 챕터 3. 유리빛 라운지의 조로. 토요일 오후 6시 혜진은 강남 센트럴타워 앞에 섰다. 38층 높이의 빌딩이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솟아 있었다. 유리로 뒤덮인 외벽이 석양을 반사하며 황금빛으로 빛났다. 혜진은 크림색 린넨 원피스에 낡은 가죽 가방을 메고 있었다. 로비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을 발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8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눈부신 광경이 펼쳐졌다. 유리빛 라운지.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대리석 밖 카운터에는 샴페인 잔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피아노 선율이 은은하게 흐르고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과 턱시도 차림의 남성들이 무리지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혜진은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다. 자신의 수수한 옷차림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다. 이름 확인해드릴게요. 입구에 리셉셔니스트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다. 윤혜진입니다. 아, 네. 확인됐습니다. 들어가세요. 혜진은 천천히 라운지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저 사람 누구야? 옷차림 좀 봐. 여기가 어딘데? 혜진은 고개를 들고 걸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만큼은 담담하게 유지했다. 바 카운터 쪽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최나리, 한정연, 고유라. 세 사람 모두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나리는 검은색 비즈 장식 드레스에 에메랄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정연은 붉은색 시스루 드레스, 유라는 금색 스팽글 원피스 차림이었다. 나리가 혜진을 발견했다. 순간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인위적인 미소로 바뀌었다. 어머, 혜진이? 진짜 온 거야? 나리가 샴페인 잔을 들고 다가왔다. 정연과 유라도 따라왔다. 나리야, 오랜만이다. 혜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오랜만이지. 근데 나리는 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아직도 그렇게 다니는구나. 시간은 멈춘 것 같은데 세상은 많이 변했는데 말이야. 정연이 비웃듯 말을 보탰다. 진짜 용감하다. 여기가 어딘지 알고 온 거야? 우리 브랜드 행사인데. 손님들이 착각하겠어. 직원인 줄 알고. 유라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낄낄거렸다. 그만해. 혜진이도 나름 준비했을 거 아냐.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가슴이 아팠다. 나는 초대받아서 왔어. 그것만으로 충분하잖아. 나리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물론이지. 근데 있잖아, 혜진아. 우리는 여기 오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 너도 알잖아.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열심히? 혜진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그때 너희가 한 짓이 열심히 사는 거였어. 분위기가 순간 차가워졌다. 나리의 미소가 굳어졌다. 혜진아, 과거 얘기는 그만하자. 우린 다 어른이 됐잖아. 그래, 어른이 됐지. 근데 사과 한 번 없이 날 초대한 이유가 뭐야? 정연이 끼어들었다. 사과? 그게 뭐 대수라고. 그냥 학창시절 장난이었는데. 장난?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가 나한테 한 게 장난이었어. 매일 복도에서 놀리고 급식실에서 따돌리고 내 사투리를 흉내내며 웃었던 게. 유라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기서 이런 얘기하지 말자. 사람들 다 쳐다봐.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혜진은 심호흡을 했다. 여기서 감정을 폭발시키면 안 됐다. 바로 그때 라운지 매니저가 다가왔다. 30대 초반의 남성이었다. 그는 혜진을 보더니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윤혜진 대표님,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나리와 정연, 유라의 눈이 커졌다. 대표님? 매니저는 계속 말을 이었다. 회장님께서 곧 도착하신다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부인을 모시러 오신다고요. 회장님? 나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 리움 트레이드 박도연 회장님이십니다. 순간 라운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연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흔들렸고 유라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다. 리움 트레이드 회장님의 부인이? 나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봤다. 네, 윤혜진 대표님께서 회장님 부인이십니다. 매니저는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나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25년 동안 자신이 무시했던 시골 촌년이 알고 보니 이 빌딩 주인의 아내였다는 사실. 잠시 후 라운지 입구가 열렸다. 박도연이 들어왔다. 그는 단정한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고 눈빛은 따뜻했다. 여보, 기다렸지? 그는 자연스럽게 혜진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응, 괜찮았어. 도연은 주변을 둘러보다 나리와 눈이 마주쳤다. 아, 행사 주최자분이시군요. 오늘 행사 잘 부탁드립니다. 나리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숙였다. 아,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도연은 혜진을 향해 말했다. 먼저 가 있을게. 중요한 통화가 있어서. 30분 뒤에 데리러 올게. 응, 알았어. 도연이 나간 후 라운지는 다시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혜진에게 쏠려 있었다. 나리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정연과 유라는 말을 잇지 못했다. 혜진은 그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리야, 나는 과거를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니야. 다만 너희가 알아줬으면 해서 왔어. 뭘?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 나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혜진은 돌아서서 라운지를 나섰다. 복도에 나오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혜진은 웃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 앞에서 당당했다. 그날 밤 SNS에는 익명의 계정이 글을 올렸다. 지방 출신이 회장 부인이라니. 유리빈 라운지도 이제 장터네. 신분 세탁 의심됨. 댓글이 순식간에 수백 개 달렸다. 그리고 혜진의 삶은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했다. 해시태그 챕터 4. 폭로와 반전. 일요일 아침 혜진은 스마트폰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깼다. 카톡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다. 모두 같은 기사 링크를 보낸 것이었다. 손이 떨렸다. 혜진은 링크를 눌렀다. 리움 트레이드 회장 부인의 충격 과거 분식집 알바 출신, 신분 세탁 의혹. 기사 작성자는 문수연. 이름이 낯익었다. 혜진은 기억을 더듬었다. 문수연, 최나리의 브랜드 행사를 취재하던 기자였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리움 트레이드 박도연 회장 52의 부인 윤혜진 47씨가 과거 분식집 아르바이트생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씨는 고등학교 시절 경상도 농촌 출신으로 전학 후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했다. 일각에서는 신데렐라 스토리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재계 인사부인으로서 적절한 배경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사에는 혜진의 고등학교 졸업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낡은 교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18살의 모습. 댓글란은 이미 난리가 났다. 회장 부인이 분식집 알바? 대박.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네. 속은 텅 빈 거 아님?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재계 인사부인으로는 줘. 신분 세탁 맞네. 요즘 상류층도 가짜가 많아. 혜진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답답했다. 여보, 괜찮아? 남편 도연이 침대에서 일어나 혜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미안해. 내 과거 때문에 회사에 피해가. 무슨 소리야. 당신 탓이 아니야. 하지만 도연의 표정도 어두웠다. 회사 이사진에서 이미 연락이 왔을 것이다. 오전 10시 도연의 전화가 울렸다. 회사 홍보팀장이었다. 회장님, 온라인 여론이 심각합니다.
불매운동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주식도 하락세입니다.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대응 방안 회의를 잡아주세요. 전화를 끊자 혜진이 말했다. 내가 직접 나설게. 뭐? 기자회견 할 거야. 내 입으로 직접 설명하겠어. 하지만 지금 여론이 좋지 않아. 더 공격받을 수도 있어. 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도망치는 건 이제 지겨워. 당당히 맞서겠어. 월요일 오후 혜진은 기자회견을 요청했다. 장소는 유리빛 라운지. 조롱받았던 그곳에서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 오후 3시 라운지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혜진은 단상에 올랐다.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크림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마이크 앞에 서자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하지만 혜진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리움 트레이드 박도연 회장의 아내 윤혜진입니다. 플래시가 더욱 빠르게 터졌다. 먼저 최근 보도된 기사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분식집 알바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가족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학비를 벌기 위해 방과후 분식집에서 일했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배운 것들이 제 인생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노력의 가치, 겸손함, 그리고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혜진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다. 진짜 품격은 명품 가방에 있지 않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마음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약한 사람을 돕는 마음, 진실되게 사는 마음.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혜진은 태블릿을 꺼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밝히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기사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진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최나리의 목소리가 라운지에 울려 퍼졌다. 문 기자, 혜진이 그 애 있잖아. 과거 파헤쳐줘. 분식집 알바했던 거, 가난했던 거 다 써. 가짜 상류층들한테 본때를 보여줘야지. 내가 기사 쓰면 내가 독점 인터뷰 줄게. 라운지가 조용해졌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혜진을 향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저를 공격한 사람은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25년 전 저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지금도 저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진은 준비한 서류를 꺼냈다. 저는 희망 레이블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년들에게 창업 교육과 장비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제가 받은 기회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분식집 알바가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 일을 하며 배운 것들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했습니다. 저는 제 과거가 자랑스럽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들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진짜 품격은 태어난 환경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SNS는 순식간에 뒤집혔다. 진짜 멋있다. 이게 진짜 품격이지. 분식집 알바가 뭐 어때서? 노력한 사람이 존경받아야지. 최나리 누구야? 진짜 최악이네. 리움 트레이드 제품 사야겠다. 이런 회장 부인이라면 믿을 수 있어. 그날 저녁 최나리의 사무실에는 전화가 빗발쳤다. 광고 계약 취소, 협찬 중단, 팔로워 이탈.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나리는 스마트폰을 내던졌다. 화면에는 혜진의 기자회견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조회수 100만을 넘어서고 있었다. 이럴 수가, 내가 진 거야? 하지만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리의 눈빛에는 여전히 악의가 남아 있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게는 아직 카드가 남아 있어. 그날 밤 나리는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윤혜진의 또 다른 비밀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진실과 품격 앞에서는 어떤 음모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해시태그 챕터. 용서의 빛. 일주일 후 희망 레이블 오픈식이 열렸다. 장소는 혜진의 카페 라운 부루 옆 건물이었다. 도연이 매입해서 리모델링한 공간이었다. 오전 10시 혜진은 리본 커팅을 위해 문 앞에 섰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언론사 기자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 여러분, 희망 레이블을 오픈하게 되어 기쁩니다.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은 단순한 교육 공간이 아닙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곳입니다.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혜진은 가위를 들고 리본을 자르려 했다. 바로 그때 뒤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만요. 사람들이 돌아봤다. 최나리가 서 있었다. 혜진의 몸이 굳었다. 나리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수수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명품 가방도 화려한 액세서리도 없었다. 그녀의 뒤에는 한정연과 고유라도 서 있었다. 세 사람 모두 평소와 달리 소박한 차림이었다. 나리야. 혜진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나리는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밤새 울었던 것 같았다. 혜진아, 미안해. 나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심으로 미안해. 25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나는 내가 부러웠어. 나리는 고개를 숙였다. 고등학교 때도 지금도. 넌 가진 게 없었지만 당당했어. 나는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어. 정연이 나서며 말했다. 저도 미안해요. 외모로 돈으로 사람을 판단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몰랐어요. 유라도 고개를 숙였다. 저는 기회주의자였어요. 이득이 되는 쪽에만 섰죠. 혜진 씨의 기자회견을 보고 부끄러웠어요. 혜진은 그들을 바라봤다. 가슴이 복잡했다. 분노와 연민이 교차했다. 왜 이제야 왔어? 혜진의 물음에 나리가 대답했다. 용기가 없었어. 내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 나리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건 내가 모은 돈이야. 많지는 않지만 희망 레이블을 위해 쓰면 좋겠어. 혜진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필요해? 진심. 혜진의 말에 나리는 눈물을 흘렸다. 진심으로 미안해. 정말로. 내가 너한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혜진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용서는 말로 되는 게 아니야. 나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행동으로는 가능해. 혜진은 희망 레이블의 문을 가리켰다. 여기서부터 함께 해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주자. 그게 진짜 사과야. 나리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정말 괜찮아? 한 번만 기회를 줄게. 나리는 혜진을 꼭 껴안았다. 정연과 유라도 눈물을 흘렸다. 그날부터 세 사람은 희망 레이블의 자원봉사자가 되었다. 나리는 패션 디자인 교육을 맡았다. 그녀의 경험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정연은 미용 봉사를 시작했다. 면접을 앞둔 청년들에게 무료로 헤어 스타일링을 해줬다. 유라는 회계 상담을 맡았다.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재무 관리를 가르쳤다. 한 달이 지났다. 희망 레이블은 지역사회의 명소가 됐다. 매주 수십 명의 청년들이 찾아왔다. 교육을 받고 꿈을 키우고 서로를 응원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리가 혜진에게 다가왔다. 혜진아, 고마워. 뭐가? 나한테 기회를 줘서. 나는 25년 동안 잘못된 길을 걸었어.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고 남을 깎아내리고. 그게 성공이라고 착각했어. 혜진은 미소 지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너를 보면서 배워. 진짜 품격이 뭔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닐 때보다 여기서 누군가를 도울 때 더 행복해. 정연도 다가왔다. 저도요. 예전엔 외모만 신경 썼는데 이제는 마음을 가꾸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유라가 덧붙였다. 돈만 쫓아다닐 때는 항상 불안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마음이 편해요. 그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기자 문수연이었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혜진에게 다가왔다. 윤 대표님,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문수연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조회수를 위해 기사를 썼습니다.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극적인 내용만 원했죠. 알아요. 하지만 대표님의 기자회견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문수연은 노트북을 꺼냈다. 이번엔 진짜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희망 레이블의 이야기를. 진짜 품격에 대한 이야기를. 혜진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진실만 써주세요. 과장도 미화도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문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드립니다. 한 달 후 문수연의 기사가 실렸다. 유리빛 라운지에서 희망 레이블까지 진짜 품격의 여정. 기사는 혜진의 이야기, 나리의 변화, 희망 레이블의 활동을 담담하게 담았다. 과장 없이 진실만.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희망 레이블에는 후원금이 쏟아졌고 자원봉사 신청자도 늘어났다.
봄이 왔다. 희망 레이블의 간판 아래에는 새 문구가 걸렸다. 진짜 세련됨은 남을 비난하지 않는 마음이다. 어느 토요일 오전 혜진은 바리스타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15명의 청년들이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모여 있었다. 커피를 만드는 건 기술이 아니에요. 혜진은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이 국밥집에서 일하든 카페에서 일하든 중요한 건 그 일을 하는 마음이에요. 누군가를 깎아내리면 결국 자신도 작아지거든요. 청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문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혜진아. 최나리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우리 이제 진짜 친구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혜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시작했잖아.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커피 향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청년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25년의 오해와 조롱을 넘어 진짜 품격의 세상이 시작되고 있었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유리빛 라운지가 있는 센트럴타워가 멀리 보였다. 그곳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 희망으로 꽃피고 있었다. 진짜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데 25년이 걸렸지만 결국 진실은 이긴다는 것을 혜진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시간이었다.